안니 리캡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는 거미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시리즈를 다룰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평범한 하루가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대폭발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소녀 중 한 명이 어두운 동굴에서 깨어나 자신이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라 쿠모코라는 작은 거미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정환생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거미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결국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거미 둥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그녀는 거대한 거미,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들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 쿠모코는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주변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방법을 생각하던 중 그녀는 100개의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감정 스킬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쿠모코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열정을 되찾고 그 스킬이 얼음카이 같은 소설에서처럼 강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스킬은 1레벨에 불과하며 주변 물체에 대한 명백하고 쓸모없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전생의 게이머였다고 외치며 그녀는 다시 열정을 되찾고 더 많은 경험치를 얻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그녀는 자신이 훨씬 강한 괴물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일반 거미처럼 거미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인간이었을 때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 있는 것에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녀는 다른 거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거미 시체를 먹습니다. 고기가 역겹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억지로 먹으며 생존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녀의 거미 형제를 먹었다고 친족 식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칭호로 인해 그녀는 금기와 이단 마법이라는 스킬을 얻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거미줄에 무언가가 걸렸다고 느낀다. 그것은 파란 개구리로 밝혀지지만 그녀가 다가가자 개구리는 독을 뱉기 시작한다. 코모코는 그 독의 일부가 다하 화상을 입지만 그 덕분에 산성 저항 스킬을 얻는다. 화가 난 그녀는 개구리를 먹기로 결심하고 싸움을 시작한다. 개구리의 공격을 피하며 그녀는 개구리 위로 점프하여 독이 있는 송곳니로 죽인다. 어딘가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호화로운 연회가 열리고 있다. 그들 중에는 나라의 파란머리 왕자 슐레인과 공작의 딸인 빨간머리 소녀 카르나티아가 있다. 곧 맹인 엘프 소녀 필레모스와 슐레인의 청록색 머리 여동생수가 그들에 합류한다. 필레모스는 슐레인과 카르나티아를 백발소녀 유리와 소년 휴그에게 소개한다. 슐레인과 카르나티아는 사실 일본의 고등학생인 슌수크와 캐나다로 환생한 것임을 밝힌다. 같은 방식으로 유리와 휴고는 실제로 유가와 마츠무입니다. 이상하게도 원래 소년이었던 캐나다는 소녀로 환생했고 또 다른 학생인 미라이는 지구의 드래곤 새끼인 피로 환생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정체성인 담임 선생님 오카인 필레모스는 지금까지 환생한 11명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동굴에서 코모코는 생존을 위해 개구리의 역겨운 고기를 억지로 먹으며 산성 저항력을 2단계로 올립니다. 그녀는 인간이었을 때 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다음 날 왕립 아카데미에서 슌수크는 나츠무와 대화합니다. 그들은 모두 왕자이지만 나츠무는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순위인 반면 슌수크는 네 번째에 불과합니다. 슌수크가 이 세계의 영웅인 형 줄리어스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자 나츠무는 그도 강해지고 싶다는 꿈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나츠무가 떠난 후 미라이는 슌수크에게 자신이 생물로 환생한 것이 인간이었을 때 와카바라는 사람을 괴롭힌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오카가 나타나자 미라이는 와카바를 찾았는지 묻지만 오카는 아직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답합니다. 동굴에서 코모코는 계속해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며 결국 그녀의 독이빨 기술이 2레벨로 상승한다. 갑자기 그녀의 피부가 갈라지고 이전의 산성 화상 없이 새처럼 회복된다.
분리된 목소리가 그녀에게 그녀가 소형 하급 테라테크 2레벨로 레벨업했으며 모든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알린다. 다시 한번 그녀의 거미줄에 무언가 걸렸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인간은 자신을 풀기 위해 코모코의 거미줄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며 그녀의 집을 불태운다. 그가 탈출하는 동안 그는 땅에 큰 알을 떨어뜨린다. 더 나은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코모코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거미줄로 훨씬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짓는다. 다시 배가 고파진 그녀는 인간이 남긴 알로 자신을 대접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것은 깨기 incredibly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다. 그녀의 감정 기술이 2레벨로 상승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알에 사용하고 그것이 지구 드래곤 알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 순간 인간 한 무리 전체가 도착해서 그녀의 거미줄을 다시 불태웠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도망친 코모코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좌절한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한심했는지 기억하며 이번 생에서는 강해져서 자랑스러워지고 싶다고 결심한다. 더 많은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 그녀는 며칠 동안 개구리와 도마뱀과 싸우며 레벨을 결국 7까지 올린다. 어느 날 동굴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벌떼떼의 공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간신히 탈출한 그녀는 잠이 들었지만 곧 이상한 소리로 깨어난다. 갑자기 강력한 뱀이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그에 대한 훈련의 성과를 시험하기로 결심한다. 뱀의 공격을 피하며 그녀는 거미줄로 뱀의 입을 묶는 데 성공한다. 뱀은 강한 꼬리로 그녀를 때리지만 코모코는 포기하지 않고 뛰어올라 목을 물어 죽일 때까지 필사적으로 공격한다. 뱀을 이긴 후 코모코는 레벨 10까지 성장한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작은 테라테크 또는 하위 테라테크로 진화할 선택을 줍니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결정한 그녀는 작은 테라테크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녀는 의식을 잃고 나중에 깨어납니다. 깨어나자 그녀는 자신에게서 특별히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레벨은 다시 1로 돌아가고 스태미너는 고갈되었습니다. 뱀을 먹은 후 그녀는 스태미너를 회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많은 먹이를 찾기 위해 그녀는 동굴을 계속 탐험합니다. 새로 얻은 스킬 포인트로 그녀는 거미줄을 더 빨리 쏠 수 있게 해주는 스킬, 실제어와 적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 탐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탐지를 사용할 때 극심한 두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무시하기로 합니다. 더 많은 몬스터를 처치하며 그녀는 레벨 2로 상승합니다. 평가 능력을 향상시킨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스탯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른 능력치는 낮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솜 레벨 이상인 기사단에게 습격당한다. 그녀는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달리던 중 몬스터에게 방해받아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왕립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숲속에서 전투 훈련을 한다. 유카는 이상하게 행동하며 때때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더 많이 들으려면 더 레벨업해야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마법 지팡이를 들고 목표물을 맞히며 물 마법을 연습한다. 슌수, 카나다, 나츠메 모두 매우 숙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유카는 최대한 열심히 레벨업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학생들의 선생님을 날려버린다. 거대한 돼지 용이 나타나고 나츠메는 이 기회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불마법은 용에게 통하지 않고 용은 쉽게 나츠메를 쓰러뜨린다. 형 줄리우스를 생각하며 슌수가 싸울 용기를 내고 검을 꺼낸다. 카나다, 유카, 수가 그와 함께하고 4명이 드래곤을 향해 달려간다. 나츠메가 일어나 싸움에 합류하고 마법을 무모하게 쏘아대며 전장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갑자기 미레일이 나타나 드래곤의 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주위를 분산시킨다. 그때 슌수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드래곤의 머리를 베어낸다. 그는 모든 공을 차지하게 되고 모두가 그에게 감명을 받지만 나츠메는 화가 나고 질투를 느낀다. 마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슌수는 그녀가 키니터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그 거대한 지구 드래곤은 미레일의 부모 중 한 명이었다.
동굴에서 코모코는 공중에서 벌에 공격당하고 심연의 바닥에 떨어진다. 그녀는 벌과 싸우기 시작하는 3마리의 뱀을 본다. 그녀가 도망치려 할 때 아라바라는 거대한 37레벨 지구 드래곤이 나타난다. 그것은 벌과 뱀을 쉽게 처치한다. 두려움에 마비된 코모코는 죽을 준비를 하지만 아라바는 돌아서서 그녀를 혼자 두고 간다. 은신 기술을 활성화하며 그녀는 최선을 다해 숨기로 결심하지만 다시 도망친 자신에게 실망한다. 동굴을 탐험하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 기술을 사용해 그녀가 강력한 괴물로 가득 참찬 대엘로 미로의 하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살금살금 움직이지만 여전히 먹이를 찾지 못하고 체력이 거의 바닥난다. 절박하게 먹을 것을 찾던 중 그녀는 주변 대부분의 괴물보다 훨씬 약한 작은 파란 공룡들을 만나고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을 자신의 거미줄에 잡아넣고 쉽게 독을 주입해 먹으며 독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는다. 이 칭호는 그녀에게 독 합성 및 독 마법 기술을 부여한다. 독 합성 기술로 그녀는 독덩어리를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어떤 마법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갑자기 강력한 유인원 같은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것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곧 일행이 복도를 달려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들이 떠난 후 작은 원숭이가 나타나 쿠모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매우 빠르다. 그의 주먹을 피하며 그녀는 결국 제압하고 죽이는데 원숭이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죽는다. 그를 죽임으로써 그녀의 레벨이 4로 올라간다. 안전한 곳을 찾아 잠시 쉬지만 곧 많은 원숭이들이 돌을 던지며 그녀를 깨운다. 그녀는 아까 죽인 원숭이의 비명이 다른 원숭이들을 끌어들였음을 깨닫고 이제 복수하려 한다. 쿠모코는 원숭이들을 멀리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로 배운 독 포이즌 신테시스 스킬로 독을 던진다. 하지만 그중 일부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다리를 찢어버린다. 절망적으로 싸우며 그녀는 원숭이를 죽이고 레벨업하여 완전히 회복한다. 동굴 벽에 거미줄을 붙이고 잡아당기자 산사태가 일어나 대부분의 원숭이들을 묻는다. 많은 적을 처치한 그녀는 즉시 7레벨로 올라간다. 갑자기 강력한 원숭이 같은 새 몬스터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한다. 그중 하나가 뛰어들어오지만 그녀는 미리 엄청난 양의 독을 입에 넣어 그를 죽이고 8레벨로 오른다. 그녀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하나를 쓰러뜨리지만 세 번째는 매복하여 그녀를 심하게 다치게 한다. 그러나 쿠모코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몬스터도 독에 걸리게 만든다. 다행히도 그녀가 죽기 전에 레벨이 9로 올라가고 완전히 회복한다. 전투 후 그녀는 지쳤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작은 원숭이들을 모두 처치한 후 그녀의 레벨은 10으로 올라가 다시 진화할 기회를 얻지만 바로 하진 않는다. 위로 향하는 길을 찾으며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녀는 용암이 가득한 용암 지형인 미로의 중간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 해마 괴물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미로의 바닥으로 돌아오게 된다. 안정된 후 쿠모코는 작은 독 타로텍으로 진화하기로 결심하고 그로 인해 외모가 변하고 모든 스탯이 극적으로 상승한다. 비록 그녀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경험치를 증가시키는 프라이드가라는 스킬을 얻는다. 그 스킬을 얻은 후 그녀의 타프 스킬은 4레벨로 상승한다. 그녀는 프라이드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얻고 심연, 마법, 안개라는 스킬을 획득한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길하게 들리지만 스탯과 스킬 레벨이 상승한 것을 보고 무시한다. 중층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훈련을 시작한다. 로열 아카데미에서 무라이는 지구 드래곤과 싸운 덕분에 진화하고 더 커졌다. 그 사건 이후 슌스케는 반 전체에서 존경받게 되었고 나츠는 그를 엄청나게 질투하고 있다. 유카는 더욱 큰 종교 광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추종자들이라는 그룹에 모든 사람을 모집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팔로워들이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타부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찾고 있어요. 마리도 걱정이 되죠. 그녀는 그 기술을 부모를 죽이고 얻었거든요. 미궁에서 코모코는 화염 저항과 체력 회복 기술을 올립니다. 갑자기 엄청 강력한 지상용 용인 카근에게 공격당합니다. 도망치며 그녀는 미궁의 화산 중심부로 돌아갑니다. 세이버스가 즉시 불덩어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매우 빨라서 쉽게 피할 수 있어요.
세이보스가 마나 포인트를 소모하자 마그마 호수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땅에서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모코는 물어뜯어 죽일 수 있어요. 그녀가 해마를 먹는 동안 두 마리의 괴물 같은 메기들이 나타나 코모코를 에워쌉니다. 그중 하나가 입을 벌려 그녀를 삼키려 할 때 그녀는 독을 쏘아 넣고 그것은 죽는다. 두 번째 그것이 이를 보고 도망친다. 메기를 먹으며 코모코는 첫 번째 맛있는 먹이를 즐긴다. 어느 날 줄리어스와 그의 일행은 대엘로빌에 들어가 강력한 괴물들을 처치한다. 중간층에서 코모코는 강력한 장어에게 놀라기 전까지 돌아다닌다. 코모코는 예지력 기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조금 볼 수 있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어의 빠른 공격을 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가 사용한 또 다른 기술인 에너지 부여를 사용하여 그녀의 거미줄을 강화해 불에 타지 않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 휘둘리며 계속 피한다. 잠시 후 장어는 마법을 모두 소모하고 단단한 땅 위로 올라와 공격한다. 그것이 그녀에게 돌진할 때 코모코는 독을 그것의 입에 쏟아붓고 장어는 쓰러진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그 기술을 사용하여 건강을 회복한다. 놀란 코모코는 장어의 머리를 자신의 거미줄로 감싸고 장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독을 뱉기 시작한다. 지친 코모코는 레벨 3으로 레벨업하고 힘을 되찾는다. 다시 한번 진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얻지만 먼저 장어로 대피소를 만든다. 대피소 안에 머물면서 그녀는 은신 전투 지향의 거미 괴물인 주호 장어로 진화하기로 결정한다. 진화한 코모코는 튼튼한 갑각과 팔을 위한 조준을 얻고 스탯이 크게 증가한다. 마그마의 장어를 요리하며 그녀는 그 맛있는 고기를 즐긴다. 식사 후 그녀는 마법 포인트가 있는 한 1의 체력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인내라는 기술을 습득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2단계의 금지 기술도 얻는다. 그녀는 2단 무효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탐지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두통이 2단 효과였음을 기억한다.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탐지 스킬을 활성화하자 머리 통증이 사라진다. 탐지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보게 되고 그 경험이 다른 스킬들의 레벨업을 돕는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알고 보니 그녀는 병렬사고라는 스킬을 통해 2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의식들은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녀는 2번째 의식을 몸과 뇌로 만들어 싸울 때 몸을 움직이게 하고 전략을 생각하는 동안 집중한다. 어느 때에는 주리우드와 그의 동료들이 전에 만든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3마리의 그레이터 테라텍스와 함께 주리우스의 목표인 나이트메어의 유해라는 강력한 거미가 그들을 기습한다. 주리우드는 3마리의 그레이터 테라텍스를 모두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나이트메어는 그의 마법을 쉽게 분산시키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라이트필드라는 주문을 사용해 주리우드는 몬스터를 상처 입히지만 거의 죽일 뻔한다. 갑자기 나이트메어는 어떤 것에 겁먹고 산만해지며 주리우스의 동료 중 한 명이 그것을 제지한다. 그 후 주리우스는 성스러운 빛을 쏘아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치한다. 다른 곳에서 검은 머리 소녀인 마왕이 성의 발코니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는 악몽의 유적이 너무 자신감에 차서 마비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던전으로 돌아와서 쿠모코는 인내의 군주라는 칭호를 얻고 저주 악마의 눈 기술을 해제한다.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녀는 진화한 개구리를 찾아 기술을 쏘았고 점차 체력을 빼앗아 죽게 만든다. 전투 후 그녀는 평가 기술을 최대치로 올리고 잠시 이상한 잡음 같은 소리를 듣는다. 왕립 학원에서 오카는 슌스쿠와 다른 이들에게 11명의 그부들이 엘프 마을에서 그녀에게 호의 요청을 했다고 말한다. 남은 학생 4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아있으며 오카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오카는 또한 너무 많은 기술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나중에 학생들은 2그룹으로 나뉘어 산속에서 생존 훈련을 한다. 슌스쿠는 나츠무 오카, 2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룬다. 슌스쿠의 팀은 캠프를 설치하고 모두 숲을 탐험하기 위해 나뉜다. 약초를 따고 있을 때 슌스쿠는 나츠무에게 공격을 받는다.
이 세계가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츠무는 슌스쿠를 없애고 그를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 슌스쿠는 나츠무가 많이 레벨업하고 강력한 기술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나츠무가 공격하고 슌스쿠는 간신히 그의 검을 막는다. 나츠무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른 학생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으며 강력한 괴물이 그들을 죽인 것처럼 꾸몄다고 밝힌다. 그 후 나츠무는 괴물을 처치하고 동급생들을 복수한 공을 차지할 것이다. 그 순간 오카가 나타나 그녀의 바람 마법으로 슌스쿠를 구한다. 그녀는 이미 나츠무의 부하들을 처치했고 나츠무도 물리쳤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만지며 어떻게든 그의 능력치를 낮추고 모든 스킬을 빼앗아 절망에 빠뜨린다. 미로 속에서 코모코는 시야 마법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망원경 시야 스킬을 얻는다. 이 스킬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녀는 탐지 스킬도 최고로 올리고 지혜라는 스킬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요청을 받은 선임 관리자 D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코모코는 지혜라는 스킬과 지혜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얻는다. 코모코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마치 실제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 같다. 다른 곳에서 한 소녀가 나츠무에게 다가와 자신도 환생했으며 그가 오카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원래 세계의 학생들의 과거로 돌아가면 케네다 슌스쿠와 큐이아라는 세 번째 소년이 학교 운동장에 있다. 곧 그들은 다른 그부들과 축구를 하며 모두 함께 어울리게 되고 슌스쿠와 나츠무도 포함된다. 경기 후 슌스쿠는 카네다와 다른 소년에게 음료를 사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우울한 검은 머리의 소녀 슈코와 마주친다. 근처에서 마레이가 다른 소녀들과 함께 와카바를 괴롭히고 있지만 슌스쿠가 그들을 방해하고 와카바를 도와준다. 다른 세계에서 오카는 모두에게 큐야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미로에서 코모코는 관리자인 D를 무시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계속 살기로 한다. 마법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녀는 지혜 기술을 사용해 마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우기로 한다. 그녀는 먼저 마법의 힘을 액체로 시각화한 다음 주문을 시전하는 데 필요한 룬을 필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 번째 주문으로 그녀는 심연 마법을 사용해 보지만 그것을 위한 룬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용하기 어렵고 주문이 통제를 벗어난다. 그 순간 그녀의 병렬 마음 기술이 레벨업하여 세 번째 의식이 생성된다. 코모코는 마법내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것에 계시면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명령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근처에 깊은 구멍이 생긴다. 그곳에서 부상당한 불의 드래곤이 나타나 코모코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코모코는 세 개의 두뇌를 모두 사용하여 드래곤의 공격을 피하고 독마법과 악의 눈으로 방역하지만 둘 다 효과가 없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코모코의 평행정신의 스킬이 다시 한번 레벨업하고 또 다른 두뇌를 얻지만 그것을 사용할 시간이 없다. 코모코와 싸우는 동안 드래곤은 거의 모든 바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대부분 용암만 남긴다. 이제 코모코는 남아있는 마지막 바위 조각 위에 서서 드래곤의 불숨에 맞서고 있다. 아카데미에서 오카는 학생들에게 와카바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조금 후 줄리어스가 최근의 퀘스트에서 돌아오고 슌스쿠는 그를 보게 되어 기쁘다. 악마들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의 다음 임무는 제국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현재 모래이인 지구 드래곤 새끼가 15년 전 테러테크 둥지에서 알로 가져온 것이라고 밝힌다. 줄리어스는 슌스쿠에게 그의 목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로에서 코모코가 드래곤의 불꽃에 맞는 것은 사실 그녀가 실제로 천장에 숨어 있을 때 만든 환상이었다. 독극물 폭탄을 만들어 드래곤에게 던진 후 그녀는 부패 공격 기술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 과정에서 팔을 잃게 된다. 하지만 드래곤은 살아있고 코모코의 체력은 거의 바닥났다. 그녀가 두 번째 마법, 뇌로 깨운 최신뇌를 사용하여 원래의 마법뇌와 결합해시면 마법인 헬게이트를 성공적으로 시전한다. 주문은 불길한 게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모든 마그마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드래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드래곤이 그녀에게 돌진하자 코모코는 그를 자신의 거미줄에 가두고 사이토스로 죽인다. 그녀는 즉시 생굴 레벨로 상승하고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칭호를 얻는다. 어딘가에서 신비로운 갑옷을 입은 남자가 드래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한다. 그 남자는 코모코에게 순간이동하여 이상한 언어로 말을 걸지만 코모코는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남자는 그것을 집어든다. 이상한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한 후 그는 스마트폰을 두고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한다. 스마트폰이 일본어로 코모코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대화하는 여성이 디디라고 소개하며 코모코의 마음을 읽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신이며 재미로 코모코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며 스마트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자신은 그저 외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성에서 마왕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인간들과 전쟁을 벌일 것과 영웅 유리우스가 죽어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잠시 후 슌수가 갑자기 영웅으로 승진하고 영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영웅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에 슌수는 유리우스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미로에서 코모코는 D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미로의 중간층에서 탈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공간 마법에 스킬 포인트를 투자할 생각을 하던 중 그녀는 상층으로 가는 간단한 길을 발견합니다. 왕립 아카데미에서 슌수, 그의 형제들, 그리고 왕은 유리우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세상 누구나 영웅의 칭호를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슌수는 우연히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기사단이 도착하여 성의 절반이 함락되었으며 나머지 성들은 간신히 악마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악마 군대가 완전히 패배한 유일한 곳은 드자로 요새로. 여기에는 모든 인간 마법사 중 가장 강력한 로난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왕은 율리우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비밀로 하기로 결정하며 국민들을 흔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슌숙에게 학교를 떠나서 영웅으로서 인류를 지켜야 할 때를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드자로 요새에서 회색머리의 마법사 로나는 병사에게 미궁의 악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5년 전 로난을 포함한 모험가 일행은 강력한 거미 몬스터를 잡기 위해 엘로데 미궁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미줄로 만든 튼튼한 은신처를 보고 불태웠고 그로 인해 강력한 죄엘 거미가 나타났습니다. 거미가 평가 기술로 그들을 조사할 때 로나는 높은 스탯과 많은 스킬을 가진 거미를 본 적이 없어서 감탄합니다. 그 순간 거미는 스킬을 활성화시키고 거의 모든 기사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로난이 모두를 안전하게 텔레포트하려 준비하는 동안 일행의 리더는 다양한 펫을 소환하여 거미와 싸우게 합니다. 하지만 거미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거나 막아내며 소환수들을 하나씩 무찔러 버린다. 그가 자신과 파티의 리더를 텔레포트 시키기 전에 거미는 검은 마법 창으로 로난의 팔을 잘라낸다. 마침내 두 사람은 본진으로 돌아오지만 로나는 나머지 파티원들이 모두 죽었다고 느낀다. 현재로 돌아와서 로나는 미로의 악몽이 계속되는 악마 공격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왕 공포 공격이 인간 요새 중 하나에서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미로 속에서 코모코는 다시 집이 불타버려서 화가 나 있다.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코모코가 15년 전의 일임을 깨닫게 되며 그녀는 사실 로난이 쌓은 미로의 악몽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또한 로난에게 표시를 남겼으며 이제 미로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레벨 20으로 성장한 코모코는 이브세인으로 진화하는데 이 거미 몬스터는 매우 높은 전투력과 은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진화한 후 그녀는 금기 기술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갑자기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줄리우스 사망 한 달 후 왕립 아카데미에서 슌츠는 마법 연습을 하다가 앞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레를 만난다. 마레는 그와 계약을 맺어 어려울 때 그녀를 소환할 수 있게 했다. 계약을 맺은 후 그녀는 밝은 빛으로 빛나며 알로 돌아가서 진화할 준비를 한다. 미로 속에서 코모코는 이 세계의 기원에 관한 엄청난 정보를 얻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 그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임을 알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
그녀는 지구의 용 아라바를 물리치기로 한다. 왕립 아카데미. 히란스는 줄리우스의 파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금발 남자이며 마침내 왕실성으로 돌아온다. 그는 줄리우스가 죽게 된 것에 대해 슌쯔에게 사과하며 봉황의 깃털을 건넨다. 그는 슌쯔에게 줄리우스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이라며 그 마법적 특성만이 그가 죽지 않은 이유라고 말한다. 줄리우스가 적 사령관을 물리치고 악마군에게 항복을 요청한 후 흰옷을 입은 신비로운 소녀가 차분히 그의 파티에 다가왔다. 히란스는 그녀가 손짓을 하는 것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그는 그 소녀가 지팡이 공격으로 모두를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줄리어스의 유일한 남은 것은 그의 테라색 실크 스카프였다. 슌츠는 자신이 줄리어스만큼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구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미로에서 코모코는 아라바와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약한 괴물들을 물리친다. 그녀는 자신의 멸망의 아간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림자 마법을 레벨업하고 매우 파괴적인 흑마법을 습득한다. 그녀는 아라바와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테라는 기술에 남은 스킬 포인트를 모두 사용한다. 드래곤과의 조우를 준비하며 그는 자신의 기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가 도착하자 그녀는 동굴을 오르며 흑마법 창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아라바는 그녀의 공격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며 공격한다. 코모코는 독을 뿌리고 그녀의 거미줄에 그를 가두려고 했지만 아라바는 너무 빠르고 민첩해서 맞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노려볼 때 그녀는 마침내 미리 준비한 거미줄에 그를 잡아챘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주문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갑자기 거미줄을 뚫고 나왔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특별히 새 기술을 익혔으며 가장 강력한 화염 숨결 기술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코모코가 천장에 도달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그녀는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라바가 그녀를 따라잡아 바위창으로 찔렀다. 탈출하기 위해 그녀는 2개의 눈을 사용해 파멸의 악령 눈을 시전하고 아라바의 손가락 2개를 파괴한다. 그녀는 뒷부분을 잘라내어 바위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땅으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막으며 그녀는 아라바 위로 뛰어올라 위로 도망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라바는 재빨리 그녀를 물어뜯어 붙잡는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팔을 희생하며 부패 마법으로 그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구출한다. 포기할 뻔한 코모코는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을 기억하고 결단력을 되찾는다. 아라바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뛰어오르지만 갑자기 땅에 쓰러진다. 코모코가 습득한 나테 스킬이 상대의 체력, 마력, 스태미너 포인트를 더 빨리 소모하게 만들어 아라바의 스태미너를 탈진할 정도로 고갈시켰다. 체력과 마력은 자동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스태미너는 그렇지 않다. 코모코가 그를 끝내려 할 때 아라바는 다시 일어난다. 코모코는 그가 너무 빨리 포기한 것에 화가 나지만 자신은 환생한 이후로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에 놀란다. 아라바를 물리치면서 코모코의 레벨이 29로 상승한다. 악마왕의 성에서 악마왕은 과거의 지구용과 싸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인간들이 간 길을 따라 미로에서 코모코는 드디어 데엘로 미로를 떠난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2부입니다. 아라바 지상용을 물리친 코모코는 그레이트 엘로 연구소를 빠져나오지만 곧 활 쏘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 요새를 완전히 파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칩니다. 탈출한 그녀는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녀는 인간 몸통이 달린 거미인 레이션으로 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행 중에 엄마 거미가 화가 나서 그녀를 다시 연구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느낍니다. 엄마 거미는 보통 자식들을 강제로 듣게 만들 수 있지만 코모코는 2단 무효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당하지 않고 연구소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15년 후 왕궁에서 왕과 그의 아들들은 엘프의 수장 파다마스와 그의 실제 딸인 오카를 만난다. 그들은 인간과 악마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였다. 전쟁에서 죽은 줄리우스를 제외하고 슌수크에게는 2명의 형제가 더 있다.
진지한 파란 머리의 셀리스와 친절한 보라, 머리의 레스톤이다. 셀리스는 슌수크를 가능한 한 빨리 전선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레스톤은 그가 영궁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가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악마 군주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왕과 파단마스는 그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어딘가에서 나츠네가 캐나다와 술을 납치한다. 15년 전 코모코는 어머니가 보낸 괴물 거미들에게 공격당한다. 함정을 준비한 코모코는 거미들을 자신의 거미줄에 가두고 검은 마법 총알을 쏘지만 그중 가장 강한 놈들이 살아남는다. 그들에게서 도망치며 코모코는 다시 한번 거대한 거미줄을 준비해 적들을 가둔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거미인 흰색 아치형 헤레텍을 데엘로, 미로의 마그마 호수까지 순간 이동시키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그를 용암에 밀어넣고 먹어치운다. 여전히 배가 고픈 그녀는 남은 3마리의 거미를 같은 방식으로 먹는다. 그 후 그녀는 자신과 어미거미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의 평행 정신을 모은 코모코는 어미거미의 정신으로 가는 관문을 만들고 3명을 보내 그것을 공격하게 한다. 어미의 정신에 들어간 3명의 코모코는 그것을 먹기 시작한다. 주변을 탐색하던 코모코는 한 무리의 도적들이 마차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날카로운 시야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모두 빠르게 처치한다. 마차 안에 있는 커플을 보고 그녀는 그들의 아기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사실은 뱀파이어임을 알아차린다. 게다가 그녀는 소피아라는 환생도 가지고 있으며 그 과거 이름은 슈코였다. 조금 후 코모코는 아기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엘프들의 모임을 발견한다. 그녀는 아기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요정들을 빠르게 처치하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15년 후 수는 슌수크를 왕자의 방으로 초대한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도착하자 수는 갑자기 왕을 죽이고 그의 이마의 구멍을 뚫어버린다. 바로 그 직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슌수크가 그를 죽였다고 고발한다. 잠시 후 솔루스와 그의 기사들이 나츠무와 함께 도착해 슌수크를 체포한다. 솔루스는 왕위를 물려받고 싶어하고 나츠무는 슌수크와 오카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므로 그들은 힘을 합친다. 솔루스는 왕이 곧 슌수크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싶었다. 솔루스는 다음 칸감 왕위 계승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왕과 슌수크를 막고 싶어했다. 나츠무는 수를 세뇌했으며 이것이 그녀의 행동을 설명한다. 나츠무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동안 슌수크는 화가 나서 그를 주먹으로 친다. 갑자기 은발의 소녀 소피아가 나타나 싸움을 방해한다. 그녀는 나츠무가 힘을 되찾도록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나츠무가 슌수크를 끝내려 할 때 오카가 뛰어들어 그를 도와 탈출한다. 하이리스와 슌수크의 금발 엘프 하인이 함께 합류하고 4명은 함께 도망친다. 곧 솔루스와 나츠무의 세력이 레스틴의 세력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일어난다. 슌수크와 다른 이들이 더 많은 반란군 병사들에 의해 고통받을 때 레스틴이 지원군과 함께 나타나 그들을 구한다. 마침내 탈출한 오카는 신의 추종자들이 나츠무와 협력하고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선언했다고 밝힌다. 갑자기 반란군이 그들을 애워싸고 세뇌된 카네다도 함께 나타난다. 카네다와 싸우면서 슌수쿠는 그녀의 정신을 깨우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다. 슌수쿠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카네다는 자신의 검으로 자신을 찌른다. 충격을 받은 슌숙은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가 치유한다. 갑자기 소피아가 나타나 자신이 푸기마스를 죽였다고 밝힌다. 그녀의 스탯을 살펴보던 슌숙은 그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환생자임을 깨닫는다. 마법을 무효화하는 능력을 가진 소피아는 재빨리 오카를 쓰러뜨리고 목을 잡는다. 마지막 순간 마레가 나타나 두 사람을 끊어내고 진화한 모습인 거대한 흰 용을 보여준다. 슌숙과 다른 이들은 재빨리 그녀의 등에 올라타 그녀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15년 전 쿠모코의 세계의 병렬 정신은 여왕거미의 정신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녀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여왕은 미로 밖으로 이어지는 큰 구멍을 만들고 새 쿠모코를 그녀의 정신 안에 가두어 주 쿠모코와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기분이 언짢은 채 돌아다니던 그녀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여왕 거미가 도착한다. 그녀의 스탯을 보던 쿠모코는 자신이 아라바보다 5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패닉에 빠진 쿠모코는 최대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오며 공격한다. 어머니의 마법에 맞기 직전 쿠모코는 엘로미로의 오래된 피난처 중 하나로 순간이동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5명의 아치타라텍과 작은 몬스터 떼에 둘러싸인다. 5마리의 괴물은 무자비하게 그녀를 찢어놓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한 건강 포인트로 간신히 도망친다. 미로의 화산 중앙으로 달려가던 중 섬뜩한 6팔의 인형이 그녀의 길을 막고 서 있다. 그 인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검술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치타라텍들은 여전히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 인형에서 벗어난 쿠모코는 거대한 검은 마법 탄환을 거미들에게 발사하며 적의 마법 포인트를 흡수하기 위해 징크스 이브라이라는 스킬을 사용한다. 이 전략이 효과가 없자 쿠모코는 거미들 중 가장 약한 놈을 찾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레벨업과 건강 회복을 위해 충분한 경험치를 얻기를 희망한다. 갑자기 그녀의 다리 중 하나가 인형의 끈에 걸린다. 인형은 쿠모코 위로 아치타라텍 중 하나를 끌어당겨 그녀를 짓누르려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쿠모코는 악마의 눈을 소환하기 위해 한쪽 눈을 희생하고 그녀 위에 있던 거미를 처치한다. 그 거미를 처치한 후 쿠모코는 레벨업하고 체력을 회복한다. 또 다른 아크타라텍스 위에 뛰어올라 물어뜯고 꼭두각시가 그녀에게 도달하기 직전 미궁 한가운데로 순간 이동한다. 충분히 레벨업한 쿠모코는 자나로아라는 거미 형태로 진화한다. 15년 후 어딘가에 숨어있던 오다가 슌스케와 다른 이들에게 나츠메가 곧 엘프 마을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을에 도달하고 나츠메를 막기 위해 슌스케와 다른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미궁인 그레이트 엘로 미궁을 통과해야 한다. 나츠메를 막는 임무를 슌스케에게 맡기고 레스타는 왕궁으로 돌아가 계속 방어하기로 결정한다. 15년 전 쿠모코가 깨어난다. 진화한 그녀는 불멸이라는 기술을 얻고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다.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관리자 D가 쿠모코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세계에서 유일한 자나로아 거미가 된 것을 축하한다. 보상으로 그녀는 쿠모코가 이 세계에 환생한 이유를 설명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이전의 영웅과 마왕이 너무 강력해서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은 다른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서 주문이 통제력을 잃고 폭발을 일으켜 일본 학생 전체 반이 희생되었다. 관리자 D는 자신이 처음 이 시스템을 제안한 사람임을 밝히며 영웅과 마왕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든 학생들의 영혼을 모아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했다. 또한 그들의 영혼 주파수에 가장 잘 맞는 몸으로 환생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도 모두에게 주었다. 그녀는 모두보다 훨씬 빠르게 강해진 쿠모코를 칭찬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유아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사실 환생한 사람 중 하나임을 인정하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영웅과 마왕의 마법이 처음 교실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그녀를 죽이기 위해 보내졌다고 생각한다. 쿠모코가 계속해서 그녀를 즐겁게 하기를 바라며 관리자 D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15년 후 슌스쿠와 다른 사람들은 마레이를 어딘가에 숨기고 마을에 도착한다. 헤렌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염이 난 미로 안내자인 바스카스라는 가이드를 소개한다. 나중에 오카와 캐나다는 마레이를 찾아가고 나중에 날개 달린 금발 소녀를 데려온다. 그 소녀는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휴먼피케이션이라는 능력을 얻은 마레이였다. 다음날 바스가스는 모두를 데리고 대엘로로 미로로 향하는 수중 통로로 안내한다. 물룡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적인 황제 경비대를 피하기 위해 그 통로를 선택한다. 수영하는 동안 정말로 거대한 물룡이 나타나지만 마레이는 불숨을 사용해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들이 미로에 들어가게 한다. 15년 전 쿠모코는 해변에서 즐기고 있다. 거미줄로 배를 만들어 낚시를 하기로 결심한다. 거대한 물룡이 미끼를 물었지만 그녀는 쉽게 그것을 죽인다. 미완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는 미로로 순간이동하여 인형 거미와 싸움을 계속한다. 미로로 바닷물을 순간이동시켜 그녀는 그것을 익사시킨다. 인형을 물리친 후
그녀는 낚시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갑자기 그녀의 마법 두뇌가 연락을 해와 거미 어미보다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멀리서 쿠모코는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주율 테러 기술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생물을 본다. 자신의 스탯을 확인한 그녀는 그것이 실제로 악마군주 자신임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다. 아리엘은 손짓 하나로 쿠모코를 몸의 조각으로 폭발시킨다. 15년 후 슌수크와 다른 이들은 미로를 통과하며 그곳의 괴물들과 쉽게 싸운다. 바스카스의 조언을 따라 모두 휴식을 취한다. 슌수크는 이후 은발의 머리에 파란 날개를 가진 여인에 대한 악몽에서 깨어나.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이 레벨업하고 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말하는 꿈을 꾼다. 악몽을 꿨다는 소식을 듣고 바스카스는 걱정하게 된다. 이는 미로의 악몽이라 불리는 강력한 거미 괴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악몽이 죽었다고 믿지만 바스카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악몽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고 전해지며 때때로 부상자를 치유하기도 한다. 모두를 깨운 바스카스는 미로를 계속 안내한다. 잠시 후 강력한 보라색 지구 드래곤이 그들을 공격한다. 슌숙과 다른 이들은 그것과 싸우지만 물리적 공격과 마법 공격 모두에 강하다. 마레가 드래곤을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가격하자 드래곤이 쓰러진다. 그녀의 피부와 주먹이 드래곤만큼이나 단단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녀의 색조와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녀가 적 드래곤을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이들은 마법으로 드래곤을 약화시킨다. 결국 슌숙이 성스러운 빛의 광선으로 그것을 처치한다. 용을 무찌른 후 그는 레벨 29로 성장하고 모두가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칭호를 얻는다. 갑자기 스파이더의 바스가트가 나이트메어의 유령들이 주변에 나타나자 인지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관찰한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은 세상이 곧 끝날 것이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길하게 말한다. 15년 전 스파이더 어머니가 만든 천장 구멍을 찾은 마레는 용으로 변신하여 나머지 그룹을 지상으로 데려간다. 15년 전 코모코의 머리가 바다에 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다. 불멸의 기술과 자동 체력 재생 덕분이다. 나머지 몸이 재생되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무심코 바다 괴물들을 쳐내고 있다. 그녀는 아리엘이 돌아와 심연의 마법으로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마법은 몸과 영혼을 모두 파괴한다. 한편 아리엘은 스파이더 여왕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코모코의 평행 정신을 만난다. 코모코의 몸과 뇌가 아리엘의 정신에 붙어 있자 아리엘은 그것을 제거하려면 코모코를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모코는 레벨업하여 몸 전체를 다시 성장시킨다. 아까 구해준 같은 코트를 다시 발견한 그녀는 아직도 암살자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마차는 사리엘라의 시골 저택에 도착하고 소피의 아버지인 검은 머리에 남자 존이 그들을 구한 거미 괴물에 대해 조사하라고 그의 푸른 머리 조수에게 말한다. 15년 후 슌스코와 다른 이들은 바스카스와 헤어지며 함께 죽인 지구용의 귀중한 부품들을 그에게 준다. 마레의 등에 타서 오카는 다른 이들에게 다음 목적지가 사리엘라라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곳 사람들은 흰 날개를 가진 여신을 숭배하며 기술을 지우면 그녀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기술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 종교는 서로를 증오한다. 15년 전 코모코는 암살자들이 소피아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의 사악한 눈기술로 멀리서 그들을 죽인다. 이미 소피아를 한번 구했기 때문에 그녀가 너무 빨리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암살자 중 한 명을 놓아주고 투시라는 기술로 그를 추적한다. 그가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그녀는 모두 엘프임을 본다. 또한 그들의 지도자가 포타무스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는 말의 추종자들의 리더인 더스틴과 악마 군주인 아리엘을 적으로 여기며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케인 카운티의 군주임이 드러난 존은 미로의 악몽이라 불리는 거미 괴물이 다시 한번 그의 가족을 산적들로부터 구해준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신 종교는 거미를 비밀로 여기는 것 같으며 여신 자신이 신성한 짐승이라는 거미 하인을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종교에 대해 알게 된 코모코는 아리엘이 고대 신성한 짐승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던 코모코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을 평가하던 코모코는 둘 다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그녀는 치료를 해주고 그들은 즉시 기운을 차립니다. 보상으로 사과를 받은 코모코는 만족합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녀가 신성한 짐승이라 믿고 도움을 청하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녀는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유명해졌다. 15년 후 슌숙과 다른 사람들은 엘프 마을로 들어가는 텔레포테이션 원을 발견한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엘프 경비병들이 그들을 둘러싸며 인간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파다마스가 나타나 슌숙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한다. 슈숙과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밝히지 않는다. 다음 날 오카는 그녀가 발견한 다른 환생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정착지로 간다. 반 전체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이지만 오카는 어떤 이유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마을에 사는 학생들은 사실 납치당했고 기본적으로 오카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들은 그녀와 엘프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년 후 이웃 왕국인 오츠가 존에게 신수의 힘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코모코가 미로에서 나올 때 그들의 요새 중 하나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어미거미의 상태를 확인한 코모코는 그녀의 스탯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알게 되며 이는 그녀의 병렬 정신들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코모코는 즉시 미로로 순간이동하지만 거미줄에 걸려 어미거미에게 목이 잘립니다. 어미가 그녀를 먹으려 할 때 코모코의 병렬 정신이 그녀에게 돌아와 엄청난 힘을 부여합니다. 어미의 정신의 큰 부분을 먹은 그들은 어미의 힘도 상당량 흡수했습니다. 레벨 24까지 상승한 코모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검은 마법 총알을 발사하여 어미를 약화시킵니다. 입에서 광선을 발사한 코모코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전투 후 병렬 정신들은 코모코에게 그녀의 몸과 뇌가 아리엘에 붙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코모코는 악마 군주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의 신자들이 있는 캐른 카운티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곧 귀리 왕국의 외교관들이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코모코는 자신의 재물을 몇 개 챙기고 그들로부터 단순히 걸어나가며 그들의 수염층을 환하게 합니다. 한편 존은 코모코가 사리엘라와 귀리 왕국 사이의 전쟁의 촉발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귀리의 외교관들도 그의 저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모코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떠나고 싶지만 소피아를 암살당할 위험에 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코모코가 이전에 미로에서 만났던 같은 갑옷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텔레포트하여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는 갈리디스티티스라는 관리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코모코는 그의 전체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서 그를 갈리라고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갈리는 코모코에게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중단하고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자신의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 세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모코는 거부하며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갈리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받아들인 갈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코모코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칼을 던지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막아내고 아간으로 공격자를 죽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오츠의 외교관임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짜증이 납니다. 투시 능력으로 수염난 지도자를 찾아내고 그녀의 아간으로 원거리에서 그를 죽인 후 잠에 듭니다. 카렌 맨션에서 존은 수염난 외교관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수에 의해 그가 죽임을 당했음을 깨닫습니다. 잠시 후 존은 오츠 왕국이 사리엘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렌젠 제국과 엘리아스의 선광국과 동맹을 맺어 거대한 군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모코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을 느끼고 사리엘라를 돕기로 결심한다. 15년 후 오카는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
그녀가 환생했을 때 그녀는 학생 명부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를 통해 환생한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0세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아직 아기였을 때 그녀는 텔레파시 능력을 사용해 파드마스와 대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과 학생 명부 능력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는 그녀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학생들을 납치하고 노예로 사들여 엘프 마을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로 했다.